펫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이 문제라는데. 저희도 이런 거 사용성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아, 네, 상무님. 아,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 누가 요즘에 이렇게 여기다 버리고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현대 LNC에서 일일 MC를 맡게 된 정찬준입니다. 아까 공원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공원에서 놓고 간 일반 페트병을 주워왔는데요. 그 페트병을 가지고 많은 리사이클 페트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쉽게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 LNC에도 이런 리사이클 페트를 활용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페트병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제가 들고 있는 데코 시트를 만들게 되고, 이 데코 시트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표면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는 일반 제품이고 하나는 리사이클 제품인데요.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 두 제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똑같은 제품 아닌가요? 이 제품 중 하나는 리사이클링 페트 제품인데 혹시 어떤 건지 구분이 가실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링 제품이라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만약 기능과 외관상 똑같은 리사이클링 제품이 있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친환경이고 리사이클링 제품이라면 그걸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사용하죠. 자, 보셨죠? 사실 이 두 제품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품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차이점은 원재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사이클 공정 제품에 대해서 이 공정 과정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곳은 리사이클 페트를 1차 가공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계자분을 한번 모셔갖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리사이클 페트를 가공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공장은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중에 음료수병을 재활용하는 공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페트병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걸로다가 가공이 가능할까요? 예, 가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공장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나레이션으로 공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생수병들이 맨 처음 공장으로 들어와서 향하는 원재료 투입 공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쓰이는 다양한 생수병들이 한꺼번에 레일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올라간 생수병들은 선별 공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도 한번 이 선별 공정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색이 들어간 유색 플라스틱과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선별하는데요. 색상 구분은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식별해서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생수병들은 작은 입자로 분쇄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잘게 걸러진 입자들은 바람을 이용하여 생수병들과 가벼운 라벨들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벨 제거 공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물을 이용한 비중 분리 공정으로 이동하게 되고, 비중의 차이로 라벨 제거와 비중 분리 작업을 2번 거친 후 바람과 물로는 선별할 수 없었던 비철 금속을 분리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 5번의 분리 공정을 거치면 남아있는 액체류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수로 한번 세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척된 입자들은 특수한 약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세척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거친 입자들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기로 들어갑니다. 이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온 입자들은 수분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떨어진 입자들은 다시 한번 금속을 선별하게 되고 또다시 다른 색을 가진 입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정을 거친 생수병들이 이런 상태의 모양으로 나온다면 모든 공정은 끝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갖고 온 페트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까 1년의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프레이크로 탄생했는데 다음 2차 가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다음 공정 과정을 만드는 공장에 와 있는데요. 이 공정 과정을 설명해 주실 관계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네. 이곳에서 어떤 공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재 관련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음료수를 마시고 난 뒤 버리는 병을 분쇄, 세척, 선별을 해서 깨끗하게 가공을 하는 상태고요. 근데 이 상태에선 데코시트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바로 페트를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 공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이 제품도 상당히 깨끗하긴 깨끗합니다. 세척이라던가 선별을 거쳤기 때문에 깨끗하지만은 현대 LNC에서 생산한 데코시트와 같이 이런 무결점 데코시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이물질 제거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물성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점도라는 기계적 물성을 올려주는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정확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공정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그럼 같이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예. 이번에는 원재료를 가공하는 공정을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투입되는 페트 조각들은 건조를 했지만 그래도 수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정은 총 2번의 건조 과정을 통해서 페트 조각들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후 페트 조각들은 압출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서 페트 조각들을 작은 비비탄 총알의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비비탄 모양으로 만들어진 원재료들은 진동 컨테이너를 지나서 정량 투입 공정으로 제품이 적재되어 포장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원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료를 가지고 알페트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제가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리사이클 페트의 마지막 공정 과정인 페트를 생산하는 공장에 왔는데요. 관계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사이클 페트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사이클 페트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되게 궁금한데요. 한번 공장을 좀 방문시켜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가시죠. 예, 가시죠. 네. 지금 도착한 예.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이 알페트를 이용해서 네. 저희 리사이클 페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재료가 제가 갖고 온 원재료와 같은 건가요? 예, 지금 이 알페트가 저희가 지금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원료와 같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예. 가져온 원료를 넣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 자, 그럼 제가 네. 투입한 이 원료가 어떤 예.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넣어주신 이 알페트 원료가 저 뒤쪽에 보시면 파이프를 통해서 제습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압출기라는 공정을 통해서 시트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네. 제가 압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압출기를 저쪽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가시죠.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압출 공정인데요. 네. 이게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방진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입으셔야지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이물이나 먼지를 방지를 해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입어보시겠어요? 자, 손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들어가 주시죠. 아, 예.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압출 공정인데요. 밖에서 이 원료가 파이프를 통해 이송이 되면 이 압출기에서 열과 마찰열을 통해서 시트가 되기 위한 그런 공정이 됩니다. 이 이후에 시트가 행성이 되면 다음 공정인 냉각 공정을 거쳐서 시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냉각 공정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아, 예,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시죠. 예. 여기가 아까 압출기를 통해서 나왔던 시트가 냉각 공정을 거쳐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페트 제품 시트가 완성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시트가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 예. 그럼 한번 또 보러 가실까요? 예, 그렇죠. 가시죠. 아, 예. 아까 압출이 되고 나서 냉각이 된 시트가 이렇게 분치가 되면서 저희 리사이클 페트 제품 시트가 완성되는 과정인데요.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오, 되게 신기합니다. 예. 제가 가져온 페트병이 이렇게 표면재로 생산되는 거 보니까 예. 또 신기한데 이 제품을 가지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저를 따라 같이 가시겠어요? 아, 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리사이클 페트 제조 과정을 소개해드린 리사이클 페트 연구개발 담당자 김성환 선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리사이클 페트에 대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품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재활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품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리사이클 페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공되어 버려진 페트병을 재사용하여 데코시트를 만들기 위해 세척 과정과 더불어 여러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적으로나 기계적인 물성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일반 제품과 대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동등한 물성을 구현하는 제품입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그 리사이클 페트로 만들어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생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운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대 LNC만의 우수한 기술력을 접목하여 가공적인 측면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리사이클 페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 대비하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저감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간은 꾸미고 환경은 살리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리사이클 페트 제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일반 페트병이 분류, 분쇄, 세척 과정을 거쳐 원재료로 재탄생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가구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리사이클 제품은 품질, 디자인, 성능,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앞으로 현대 LNC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품도 언제나 현대 LNC.